제일 먼저 조합장, 조합 임원들이 집하고 도망간다. 예, 와, 나 재산을 무슨 문제지? 어떻게 하나?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이 전혀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는 조합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청회를 열어서 분담금을 매몰비용을 확정하고 그 내겠다라고 의결할 때만 가능하다. 그럼 결국 그 비용을 내겠다라고 의결할 조합은 아무도 없겠지.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런 사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죠. 시공자든 용역업체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시작으로 서로 경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나. 예, 또 궁금한. 예, 원시적인 질문을 왜 다 기술해지는 게 아니라 뼈대를 남기잖아요. 많은 할아버지들이 걱정하는 뼈대가 지금 15년에서 20년을 쓰고 리모델링 들어가면 이 뼈대를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신축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이게 철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화면을 이제 사실 준비 안 된 설계에서 이제 보안 설명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쪼아내듯이 나머지 것들 털어낸 자리를 바로 철근을 감아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철심들을 모두 벽 사이에 박아내서 오히려 신축, 콘크리트 부어놓는 신축보다도 더 안전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참 공사 진행하고 있는 개포성 부채 같은 경우는 많은 추진 조합들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유일하게 공사하고 있는 단지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말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보강 내용들을 보러 원하시면은 필요한 시 약속을 잡아서 현장 답사하시게 됩니다. 신축도 같다면 새로 짓는 재건축하는 거랑 수용은 같다고 예, 맞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기준에 맞춰서 구조 설계도 맞춰서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서 워커힐에 있는 대로 프로지 아파트를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커힐 안방 구조인데 일부 그쪽이 이제 그러니까 집안형 구조가 있었어요. 여기가 파일로 다 돼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해체를 하니까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다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보강 공사비가 워낙 세다 보니 가급적이면은 비용을 저희 줄일 수 있는 별도 준칙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 준칙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청담 건영 같은 경우는 아예 빈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400% 지어져 있는 게, 그리고 별도 공간 자체가 아예 다 불가능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시공자에서 별도의 철골조를 주변으로 쌓아서 오히려 주변에 쌓은 철골조가 기존의 벽들을 끌어당기면, 위로 옆으로 끌어당기면서 오히려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공법을 제시했었고요. 그렇게 건축 시면 이제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 투베이랑 쓰리베이 구조가 있는데, 투베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담금이 적잖아요. 좀 라인별로 이렇게 여기서 1호에서까지 줬을 때 투베이를 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딱 지정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 보완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주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기존에는 그냥 내 집, 내 호수 외에는 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금년도 초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권리변동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는 호수는 환지로 본다라고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건축처럼 1동에 1호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재건축해서 새로 들어선 105동에 3층을 받는다고 새로 사는 걸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환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늘어난 면적분에 대해서만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은 것으로 한다는데, 역시 리모델링도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권리변동 계획에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누군가를 풀었을 경우에는 조합원들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현재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풀렸습니다. 풀려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우리가 건축신이 들어갈 때 설계사에서 나는 그래도 비용 분담 때문에 2배만 할 거야 라는 사람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나는 가쪽으로 해서 3배를 당하다면은 분담금 때문에 한 2배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기존에는 그 부분이 법이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쪽이 다수가 원하면은 이쪽은 무조건 3배 가세요, 2배 가세요. 거기 배정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금년 2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A타입, B타입 중에서 그냥 A타입은 A타입만 선택할 수 있고 그거는 순정이 없는 거예요? 타입이 A타입, B타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원칙은 어쨌든 내가 내 호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대원칙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신청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동하겠다고 하는 세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에 받겠다는 이런 세대 수가 맞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기존 호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런 여력이 생긴다. 혹시 매도 청구 세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용자들. 그 라인이 하필 3D야. 혹은 뭐 2배인데 내가 그쪽에 가고 싶은 위치야 라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여력이 나온다면은 기존에는 법이 정비되기 전에는 무효 기간했으나 금년 2월부터는 그러니까 주택법이 개정해서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증가된 면적만큼 증가된 금액만큼 돈을 더 내면 되는 것이고, 예.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지금 우리 이제 평수가 동일하니까 좀 다른데, 예를 들어 평수가 다른 20평, 30평대가 있다 하면 원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거 팔고 사는 방식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숫자만 맞는다면은 내가 22평인 사람이 33평, 33평 사람이 22평으로 서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숫자만 맞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된 것은 리모델링에 있어서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제 대전제는 기존 동호수로 들어가되 나머지 여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이전은 가능하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은 서로의 수요가 서로 맞아야만 가능하죠. 예. 만약에 나 다 일반 분양 갈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 나머지 조합원들이 또 원하지 않겠죠. 일반 분양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예. 어떤 분은 나는 한일 집중하고 일반 분양 받을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가결되기 힘들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일부 세대 간의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가능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2베이, 3베이 등으로 배치된 숫자만 맞는다라면 이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백자분 일반동 분양하는 거요. 특별동이라고 해요. 일반 별도. 그 보면 그 앞에가 다 막혀질 것 같거든요. 그 한 층은 하나에는 그게 막히지 않게 별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아까 설계에서 말씀드린 건 설계가 현재의 위치에서 놓고 최저간을 나름의 경험에 의해서 뽑은 것이나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연구를 통해서 건축 설계에서 좋은 위치를 찾아낸다면 단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확인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앞에 지어질 그 동에 있는 분들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예, 일부 침해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진 집, 전혀 조망권이나 가시권에서 피해되지 않으면서 좀 더 나아지는 세대라면 분담금이 평균이 1억이라 하더라도 그 집은 더 내야 될 것이고, 감정평가 통해서 내가 볼 때는 했지만은 난 좀 넓어지고 좀 나아졌지만 다른 집에 상대적으로 덜 나아졌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감정평가 때는 주가 500만 원 같은 경우가 무려 6천만 원짜리다. 또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늘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취득세가 되게 예, 그러니까 재건축과 동일합니다. 내가 추가된 늘어난 면적에 대한 건물 취득세 내게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오히려 집을 줄어드니까 내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 같은 전체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가된 면적 눈을 기준으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물자리가 투자자들이 많이 거거든요. 예.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냈을 때부터 됐을 때부터 임대사업자가 다 끝나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은 임대사업자 몇 시기 정도 있잖아요. 예, 예. 이 기간까지도 임대사업 기간까지 인정을 해주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재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주하고 건물 다 뜯어내는 기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임대사업에서 보유 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임대 기간에 대해서 이를 볼 수는 없죠. 그건 임대 중단되니까. 다만 임대 사업자로서 내가 뭐 10년 보유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건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합니다. 그 지하 1층인데 그걸 지금 지하 2층까지 계획한 겁니까? 지하 3층까지? 지하 2층까지는 계획을 했고요. 그건 나중에 좀 근접적으로 이제 상세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전실이 지하 3층으로 이제 필요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는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대로 1.0대에서 1.2대로 지금 잡으셨던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네. 좀 이렇게 문제가 없는 지하 1층을 더 하면은 뭐 지금 저희가 느티하고 이제 무지개 마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느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상계층으로 해서 지금 거기는 1.5대입니다. 1.5대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계층을 더 파서 지하 상계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좀. 예, 뭐 그건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토목가 시설 계획을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조 안전성이라고 해서 이제 시설 안전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검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또더 사실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은 물 들어올 때 뱉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진행될 때 법적인 내용들은 완화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 활성화 될수록 그에 따른